이번 조사에 나타난 의미가 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혹시 그 상위층, 중간층, 하위층 가운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중간층인데 네. 유학생 할 때는 확실히 하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방금 권준기 앵커가 전해드렸지만 국민 중에 절반이 46.7%가 나는 하층에 속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그 통계를 보면 그 상층이 굉장히 적게 돼 있습니다. 2%도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나는 상위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중위층으로 내려와 있고 네. 중위층 정도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하층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네. 대개 보통은 한 30%, 40%, 30% 아.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층이 굉장히 적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던 상위층에 대한 생각들이 뭐 매스컴이나 또는 여러 가지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아주 극상위층 0.1% 무슨 네. 요트를 갖고 있다든지 네. 저택을 갖고 있다든지 무슨 자동차도 뭐 굉장한 자동차를 갖고 있다든지 예. 이게 상위층이라는 생각으로 기준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나는 저긴 절대로 갈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중위층이야. 근데 중위층이 저 정도인데 나는 당연히 하위층이지. 네. 이건 이제 주관적인 거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근본적이라고 볼 궁금한 수 있죠. 게 예. 그렇다면 상위층, 중위층, 하위층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돈이 얼마나 있어야 상대적인 거죠. 그 나라의 어느 나라든지 네. 상중하가 있는 네네.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그렇죠. 부족하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소득 양극화 같은 게 더 많이 진행됐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소외감을 느끼니까 나는 하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조금 강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 80% 정도가 나는 소외됐다. 네. 양극화가 심해졌다. 다른 OECD 국가는 한 60%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상위층이 2%밖에 안 된다고 이게 사실은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아까 매스컴 말씀하셨지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상위층의 기준을 높게 보고 있는 건가요? 아까 상위층을 잘 모르죠. 어떻게 사는 게 상위층인지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드라마에 나온 예, 근데 보니까 네. 항상 저택에 2층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뭐 일하는 분이 계시고 차는 다 각자 다 가지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거가 상위층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러면 하는 거죠. 일본도 우리랑 비슷하다 그랬는데 혹시 뭐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뭐 서구와 이런 거는 있습니다. 뭐냐면 아직도 우리가 그 부정부패라는 거에 대한 우리 인식이 좀 강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네. 나는 내가 받는 봉급이 이것뿐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이거 말고 무슨 돈이 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상대적으로 부정부패에서 나는 제외돼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득이 없다라고 네. 한다든지 저 사람들은 이 정도의 소득이라고 하지만 사실 감춰진 소득이 있을 거야. 네. 라고 또 생각을 한다든지 이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일단은 소득 양극화 이 정도 진행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더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강하다는 게 일본하고 네. 우리나라에서의 여론에서의 결과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것도 물론 심각하지만 국민의 60%가 나는 노력해도 안 돼. 내가 노력해도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저는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렇게 너무 높은 기준으로서 상중하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평생에 이렇게 봉급을 모아서 살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먼 길을 이제 네. 보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지출 중에 교육부, 교육 지출 네. 이게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벌어도 저축이 안 되고 다 지출로 나가버리는 거가 이제 굉장히 강박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내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부모 세대가 그렇게 그 소위 원하는 사회적 지위 상승을 이루지 못해서 자녀 세대들에게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너가 좀 이뤄다오. 그렇게 해서 교육에 더 열을 쏟다 보니까 더 그런 문제가 지금은 좀 심각해요. 그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것도 우리 아니에요. 교육이 너도 나도 다 이건 무조건 다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두 다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네. 그게 뭔가 신분 상승이 아니라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최근에 이 통계를 봐도요. 예. 뭐 서울대를 비롯해서 아주 뭐 이런 서울 주요 대학교 진학비를 보면
강남 출신 학생들이 많이 간다는 이런 뭐 통계라든지 보도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신분 상승이라든지 개천에서 용납이 힘들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사회가 그렇게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신분 상승한다. 이제 그런 시대는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네. 오히려 색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하는 거라든지 뭔가 어떤 기술에 미친다든지 이게 되는 거지 엘리트들은 좋은 회사의 셀러리맨일 뿐이다. 라는 이제 또 그런 경향도 나타나니까 네. 이제는 이제 조금 그런 면에서는 교육의 성격이나 또는 그 방향이 좀 다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양한 이제 가치관이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그런 면에서는 좀 희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 조금 전에 저희가 뭐 교육비 지출이 많다 이런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 세대가요 자신의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고 저축도 안 해놓고 이게 대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를 하면서도 네. 요즘 부모님들한테 제발 그 재산 좀 자식한테 주지 마십시오. 네. 본인을 좀 위해서 쓰십시오. 재산 다 주고 나서 자식들한테 눈치 보고 네. 그러면서 자식하고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도 갈 데도 없으시고. 네. 당연히 뭐 재산은 다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지금 그래픽 시청자 여러분 보시겠지만 10명 중에 7분은 자녀와 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재산 주고 나서 자식들한테 서러움 받는데 네. 그러니까 가실 데도 없고 정말 갈 데도 없고 자식하고 살고 싶지도 않고 당연히 재산이 그나마 없으신 분은 더더욱이나 서러움 받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사회보장이 워낙 아직 약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재산을 좀 갖고 계셔야지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좀 다 주지 마시라고 좀 그런 얘기들을 자꾸 드리게 될 수밖에 근데 없죠. 자녀와 같이 안 살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지금 그 사실 뭐 노인분들 생활 자체가 굉장히 좀 여가를 좀 즐기고 뭐 이런 이 생활 방식의 변화에서도 오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여유 있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 지금 실제 정말 자녀가 안 모시겠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러한 보장 방식, 그러니까 세대 간의 계약, 가족 간의 계약이라는 게 사실 무너진 지가 워낙 오래돼서요. 교수님 이런 부분은 어때요? 사실 요즘에 뭐 20대면 보통은 이제 자립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30대가 돼도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하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어떻게 부담으로 느껴져서 더더욱 더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이 나이까지 자녀들을 좀 부양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는 맞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똑같이 하나의 모든 테두리를 하나로 해석할 수는 없는데 네. 지금 심지어는 회사까지 엄마가 쫓아가서 우리 애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위에 상사 만나는 분이 있다는 헬리콥터 부모. 네. 지금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성인을 성인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계속 품 안에 자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고서 결국은 그게 부담스러워서 힘들어하시게 되고 이런 것들은 자기 모순이죠. 네, 그렇군요. 그 설문조사 중에요, 또 재밌는 내용이 좀 있었는데 교수님 혹시 나이에 비해서 좀 동안이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좀 동안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시군요. 근데 그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44%가 돈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셨지만 사실 돈이 중요한 건 아신단 말이에요. 예. 이게 그나마 그게 건강보험이 조금 도움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아프면 전액을 본인이 다 부담했어야 되잖아요. 네. 그 건강이라는 자체가 바로 돈 재정적인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나마 지금 건강보험 때문에 본인 부담이 많이 줄었거든요. 한 30에서 35% 정도 되다 보니까 네. 그래도 그게 조금 이제 비중이 낮아지고 그 삶이라는 거의 기본적인 형태가 재산이고 그다음에 재정이니까 이제 조금 그렇게 이동이 좀 된 것 같아요. 다행히. 그렇군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동안이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요 설문조사에서 60%가 나는 동안이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이 나이보다 몸이 건강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건 아니다. 4명 중에 한 분이 뭐 몸이 더 건강하지는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노인분들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 산재보험에서 그 병이 나거나 다치거나 이걸 보면은 맨 처음에 선진국이 진폐,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물질, 그 다음에 난청 이렇게 그 옮겨갑니다. 네. 우리도 한 20년 간격을 두고 선진국을 따라가는데 갑자기 우리나라가 앞질러 버렸어요. 스트레스에 의한 뇌졸중하고 그 다음에 무슨 그 사망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선진국이 오히려 우리를 이제 따라오는 거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힘든 삶을 하고 있다는 거는 확실하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그 말씀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개인이 아니라 사실 정부, 나라에서 좀 답을 내놔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회 보장에 관해서는 아직도 일천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 제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줄 정도 수준까지 아직 못 가 있고 건강보험도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많은 본인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좀 집중해서 좀 정부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것을 좀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구멍이 생기고 이렇게 안 되게. 근데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은 우리는 노인분들이 많이 이제 계시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돌봐야 될 대상이다. 라는 생각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노인분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경제력도 있고 건강하세요. 네. 3분의 1이 병약하고 돈이 없고 중간쯤 계시고. 네. 근데 정말 그 돈 있고 건강하신 분들이 이 정말 어려운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네. 이 시스템이 안 되면은 국가로서도 사실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노노 케어가 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더 활성화되는 노력을 정부도 하고 또 민간에서도 노력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